심볼론 카드 해설 40번 골칫덩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40번 카드는 양자리와 물병 자리가 만난 카드입니다. 양자리는 그림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성이 있고요. 그리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카드고요. 물병 자리는 광대죠. 광대는 굉장히 자유롭고 통통 튀고 이런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 가운데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얘를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보고 이 광대가 놀란 건지 아니면 이 광대가 이 거북이를 놀래키는 건지 그걸 궁금했었는데, 전혀 이 거북이와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룸펠슈틸츠헨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독일의 전통 이야기예요. 전통 미나 우리나라 뭐 콩쥐팥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 자, 너무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뜨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오른쪽 5시 방향에 있는 그림은 제목 자체가 요거예요. 너무 어려워. 룸펠슈틸츠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카드를 이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진짜 1분 컷으로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딸이 있어요. 근데 왕이 지나가는데 그 왕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 딸은 물레를 돌려서 집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딸을 데려가요. 그리고 첫날 밤에 이거를 황금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막 울어. 그때 나타난 게 요 난쟁이 요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심술궂은 요정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도깨비 같은 거,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좋은 요정이라기보다는 악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대신에 이제 목걸이를 받아가요. 그리고 둘째 날에 왕이 또 황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반지를 받아갑니다. 그 딸내미한테.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에 왕이 오늘도 바꾸면 내가 너랑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제 딸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 요정이 그러면 너가 왕비가 돼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왕비가 콜. 말 약속을 하고 정말 황금으로 바꿔서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후에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요정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딸내미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왕비가 못 주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이 요정이 그럼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내 이름을 맞춰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오페라 투란도트도 다 이 얘기잖아요. 왕자가 내 이름을 맞춰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왕비가 몰래 이제 이 난쟁이 이 요정을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 난쟁이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못 맞추지 막 이러면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자기 이름을 지가 말해요. 내 이름은 룸펠슈틸츠엔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왕비가 듣고 이름을 맞추고 뭐 난쟁이가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남자가 난쟁이 요정이고 주인공이고 왕비를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말썽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그냥 엑, 엑스트라? 그냥 배경?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기억이 더 잘 나겠죠. 얘를 지우고. 그리고 제가 이 앞장에는 이렇게 영문 해설서에 나온 영어를 웬만하면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40번은 되게 쉬운 게 거의 다 이 키워드들이 요 심술궂은 요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40번 악의적인 골칫덩이 요건데, 강한 에너지의 양자리와 엉뚱한 물병자리가 만났으니까 이 물병자리의 엉뚱함이 더 크게 남을 괴롭히는 정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골칫덩어리 빌런이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별자리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줄거리를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문제점으로 가보시자면, 이 심볼론 카드가 페르소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당신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굉장히 많은 부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 또는 타인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요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심술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거나 약간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괜히 저 사람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여 어떤 집단이든 돌 플러스 아이들이 있는데 약간 내가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인을 착취하고 있다. 이제 이 행위가 아빠가 딸을 이제 왕한테 팔아넘겼죠. 이렇게 착취하거나 아니면 왕도 한국을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고, 이 난쟁이도 너 목걸이 내놔, 반지 내놔, 딸내미 내놔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을 못 힘들게 한다. 근데 그런 원인이 네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해결 방법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심술궂은 그 난쟁이 요정을 찾아야 한다. 근데 그 심술의 동기, 원인을 좀 찾아라. 이렇게. 굉장히 심리학스러운 그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원인을 찾을 때 과거로부터. 그런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죠.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이게 내 무의식에 쌓여서 괜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괜히 부잣집 애들에게 뭐 질투를 느껴서 막 차갑게 군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거. 그 다음, 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얘 좀 생뚱맞은데,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이 요정처럼, 심술궂은 요정처럼 행동을 해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말라. 까지 해설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신만의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왕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비가 결국 자기가 이제 가서 직접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왕비로 이해하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좀 보시면 전부 다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뭐 미움받는 사람, 이렇게 사기꾼, 협작꾼, 얘가 이제 난쟁이잖아, 난쟁이 요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맹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 해설서 보시면 여기서 동맹은 그 이 요정과 왕비가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이 골칫덩어리라는 이 못된 심보가 어떻게 좀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번 카드는 이 그림이 되게 어려웠는데 구글링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네요. 그 독일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그런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0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카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